네, 요즘에 미국도 미국이지만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중국이죠. 중국에서 오중 전회가 열리고 있고 또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 통화 SDR에 과연 위안화가 편입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편입이 확실시 된다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편입이 된다면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4,000선을 곧바로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실화가 될지 자세하게 또 도움 말씀 오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화가 그토록 기다리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이 확정시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어느 현안보다 최대 현안이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다음 달 예정돼 있죠. IMF의 정례 심사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정례 심사는 5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토가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했는데요. 그때는 그 중국 정부의 위안화 이거 편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금융 위기에 미국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강력한 거부로 인해서 편입이 안 돼서 5년 후가 지난 다음 달에 정례 심사가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사전에 정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체로 보면 올해 5월 말에 그 G20 주요 20개국 회담의 재무장관에서 사실상 그 위안화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거의 그 마무리된 상태고요. 결정적인 것은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정상회담,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양국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위안화의 그 편입 문제가 사실상 이렇게 미국의 동의를 얻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이렇게 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돼서 IMF 입장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그 중국 정부의 위안화 편입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됐다는 언급이 된 것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의 SDR 편입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렸지만 그래도 또 IMF의 SDR 통화 바스켓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중국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도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지금 그 시진핑 정부가 사실 그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SDR의 바스켓 통화에 구성되면 1단계적으로 이렇게 국제금융 위상을 찾아가는 데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얼만큼 위상을 찾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알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자국 통화가 세계 결제 통화라든가 이런데 중심 통화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SDR의 바스켓 통화는 뭘까 하는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이 IMF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설립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이 확충돼야 되겠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위기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확보되는데 어떤 구성통화가 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 이 4개 통화로 대체로 SDR 바스켓 통화를 구성돼서 이러한 통화가 결제 비중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그래도 사실상 세계 4대 중심 통화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안화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들 4개 통화 함께 위안화가 세계 5대 통화도 이렇게 정착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보면 위안화 국제가치 1단계 평가는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이렇게 얻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정부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빠르게 추진을 해왔는데 예상보다도 빨리 이렇게 성과를 얻어냈고 이것은 또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또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위상이 어떤지 그리고 편입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 위상이 올라가지 않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대부분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융위기에는 대부분 다 저성장 이런 게 국면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위기 이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4%대에서 지금 2%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거에 12%대 가더라도 지금 그 6.9% 한다 보면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 둔화폭보다는 중국의 그 성장률 둔화폭이 적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위상이 되는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그 위상을 본다면 뭐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1위고 위안보이고도 압도적 1위고 GDP 규모로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시가총액도 작년 12월에 일본을 제쳐서 미국 다음으로 그 2위를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그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SDR 편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안화의 그 SDR 편입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위안화가 무역 결제에 얼마큼 큰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본이 그 엔화를 제치서 위안화고 결제하는 비중이 세계 4위 통화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여러 가지 주도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알력이 작용해서 상당히 미묘한 첩조 속의 갈등이라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긴 합니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무역 결제에서 엔화를 제치고 4위 통화로 됐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의 그 미묘한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세계 그 제3의 기구로서 국제금융시장의 공존에 어떤 그 인류 공영의 제3자 기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빠른 위상 증대 이것이 다음 달에 있을 IMF 정례 심사에 SDR이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G2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는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기존의 편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뭐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있는 4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모두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존의 회원국들이 대체로 보면 사실 쿼터 기준으로 한 85% 정도 이렇게 그 동의를 구하면은 위안화의 그 편입국이 확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유로의 그 중심국인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감이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 자체적으로 위안화 실제적으로 보면 결제를 위한 사실상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그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로의 그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이미 중국에 대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그 어느 SDR의 그 바스켓 통화 국가보다도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그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은 일본은 결국은 미국의 입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그 태도를 보면 항상 결정적일 때에는 미국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결국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이렇게 그 입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중 간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 동조를 함에 따라서 일본도 여기에 찬성적인 입장을 보이고 최근에 아베 총리가 사실 집권 상기를 맞으면서 종전과 다른 것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일본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국과 중국과의 최소한 그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통한 경기 부양적인 측면의 입장이 변화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러한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그 4개 국가들의 어떤 찬성을 구해서 위안화가 SDR 편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미 IMF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이거 편입 문제에 대해서 언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편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점을 이 같은 이벤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또 국제 금융기구의 개편도 요즘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이 부분이 앞으로 사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양국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율됐냐 입장에 따라서 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냐 아니면 갈등이냐 이런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에는 미중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IMF의 세계 경제 기구로서의 안전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갈등 관계가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이런 틀도 상당히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보면은 국제금융계 헤드쿼터로서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ADB가 미국 주도의 쿼터를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은 국제금융 질서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든가 미국 중심의 체제라든가 팍스 아메리카 체제 이런 데에 나온 데에는 이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ADB의 미국의 쿼터가 많았고 이것이 쿼터가 많은 사실 한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의 최대 대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쿼터가 최대로 확보한 이런 기구의 미국의 입장이 반영돼서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와 오해를 받은 만큼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나 이 기구의 위안화 SDR 편입하는 것과 함께 IMF라든가 월드뱅크 ADB의 쿼터를 많이 확보해주면 미국의 위상이 좀 이렇게 약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IMF라든가 이들 세계의 지분 확보에 중국의 참여를 굉장히 제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중국 중심의 체제로 한 데는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세계 3대 기구의 중국 주도의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 이전에 사실상 이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는 AIIB라든가 NDB라든가 CRA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중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와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SDR의 위안화의 편입은 협력과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주도, 그다음에 중국의 주도하는 3대 기관의 소위 3x2 매트릭스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는 상당히 좀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SDR의 위안화 편입하는 문제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 풀어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이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아시겠으면은 중국이 8월 달에 위안화를 세 차례 걸쳐서 평가 절하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는 이것이 경기 부양 목적과 함께 한편으로서는 위안화의 고평가 부분을 좀 해소해서 위안화가 SDR 편입하기 위한 사전의 제도 장치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걸쳐서 위안화의 평가절 업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10% 내지는 20% 이상 대폭적인 평가절하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도 측면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한 이런 목적들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경기부양 차원에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본다면 다음 달에 위안화가 IMF 편입되면 역시 중심통화로서 이렇게 되고 지금의 중국의 주변 국가의 관계를 볼 때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빨라질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무역 결제든 아니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 그만큼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계없이 중장기로 보면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수출 비중이든 아니면 그 한국 기업의 중국에 진출하는 비중이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원과 위안화가 기권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서부터 한국 증시라든가 위안 시장에 중국과의 여러 가지 동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위안화가 평가절하 이런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 평가 절상은 불가피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 사실상 위안 시장에서는 원화의 강세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위안화의 SDR 편입 이후에 사실 위안화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절상되는 이런 추세에 반영해서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완책은 좀 빨리 내놓을 이런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